다음은 1002번 단락에 나 민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괄호 1번에 보면 법률관계가 나오는데 법률관계란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생활관계를 맺죠. 뭐 취미 활동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동호회 활동도 하고 경제 활동도 하고 뭐 수많은 행위 생활을 합니다. 그 중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법에 의하여 규율을 받아야죠. 법적 문제가 발생해서 법에 의하여 규율될 필요가 있는 생활관계, 그게 바로 법률관계다. 다시 말하면 법률이 개입하는 그런 관계가 법률관계죠. 자, 이게 법률관계고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보면 공법, 사법이 나옵니다. 공법이란 국가 등 공권력 주체와 관련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공법이고 사법은 공권력과 무관합니다. 공권력과 무관한 대등한 사인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공권력 관계가 되면 이게 강제하게 되고 공권력이 우위에 섭니다. 일반 사인보다 공권력이 우위에 서죠. 불평등 관계입니다. 그러나 사법에서는 공권력과 무관하기 때문에 대등합니다. 사인들 사이의 관계가 사법이다. 자,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괄호 3번에 보면 민법은 사법의 일반법이다. 일반이라는 것은 두루, 널리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널리 적용되는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구별 없습니다. 차별 안 하고 누구에게나 널리 적용되는 일반법이다. 이게 민법이고 특별법은 그게 아니고 어떤 특수한 영역. 이 민법은 사인들 사이의 관계에 널리 적용됩니다. 어떤 특수한 영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상법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이 상행위를 할 때 그때 적용되는 상인이라는 특수한 영역이죠. 영업활동 이런 데에 적용되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하는 활동 중에서 상인 영역, 이거는 상법이 규율한다. 이렇게 되면 특수한 영역을 규율하기 때문에 상법은 사법, 공법이 아니고 사법은 사법인데 민법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자, 뭐 그 다음에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뭐 노동법, 근로기준법 뭐 이런 것도 특별법이 될 거고. 자, 이렇게 일반법과 특별법을 구별했을 때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이거 중요합니다. 일반법과 특별법이 어떤 사안에 적용되는 법률이 일반법과 특별법이 다 존재할 때는 일반법은 적용을 못하고 특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데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일반법으로 갑니다. 일반법이 적용되는 거죠. 어쨌든 같은 사안의 특별법과 일반법이 다 같이 존재하면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이게 특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괄호 4번에 보면 재산법과 가족법을 나누었는데 재산법은 소유, 계약, 책임이라는 세 개의 기둥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원로는 이 재산법만 다루고 있죠. 친족편, 상속편은 이 가족법인데 우리 민법원론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비타산적인 인적 결합으로서의 가족을 다루는 것이 가족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1003번은 강의는 스킵입니다. 여러분은 눈도장 찍고 넘어가면 되고 다음은 1004번 단락의 이 법체계 안에서의 민법입니다. 법체계가 무슨 뜻인가 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느낌으로 볼 때 법체계 그러면 대한민국에 법률이 민법만 있는 게 아니죠. 무수히 많은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률들이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고 다 어떤 체계, 질서, 연관성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것을 대한민국의 어떤 법질서 내지 법체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법체계 안에서 민법,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둘째 줄에 보면 그런데 법체계 안에서 민법이라고 할 때는 민법 전,
법전으로 민법이란 제목을 달고 나온 그 법률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민법을 보충 수정하는 법률들도 다 민법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부동산 등기법, 가족관계 등록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자 제한법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 민법 원론 읽다가도 보면 민법 관련 민법 내용이 다른 법률에도 무수히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법률들도 민법을 보충하거나 수정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민법이라 할 수 있죠. 괄호 2번에 보면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는 것은 형식 자체가 이미 민법이다 이거죠. 민법전, 법전, 민법이란 제목으로 만들어져 있는 법률, 이게 형식부터가 이거는 민법입니다. 형식, 제목이 민법이잖아 벌써.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이 민법전을 말하는 거고, 근데 형식은 민법이 아닌데 실질적, 내용적으로 보면 그것도 민법 내용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무수히 많습니다.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일반 사법을 의미한다. 사인들 사이의 일상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전부 일반 사법으로서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 속한다 이 말이죠. 공법은 아니죠. 공법과 대비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1005번 단락에 이 민법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목차는 1. 서설 2. 민법전. 일단 민법은 민법전에 있죠. 그 다음에 관습법이 있고 4. 기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괄호 1번에 보면 성문법원, 불문법원 나누는데, 여기 법원 했는데 이 법원은 뭐 대법원, 고등법원 하는 그런 법원 청사를 지칭하는 그런 법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법의 근원입니다. 근원. 그런 뜻입니다. 성문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불문법원. 성문법원은 문장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불문법원은 문장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법으로 인정되는 것. 관습법, 판례법. 판례는 인쇄돼서 나오지 않냐. 그렇지만 이게 민법이라고 의식적으로 이게 민법이다라고 민법을 제정합니다 하고 제정된 게 아닙니다. 그냥 판결한 거를 글로 적어 놓은 거에 불과하죠. 근데 민법전은 그런 게 아니죠. 국회에서 의식적으로 이게 법률이다라고 제정한 거죠. 그런 의미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조리도 불문법원이냐 아니냐 뭐 논의가 있다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작은 괄호 2번에 민법 제1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민법 제1조를 읽어보면, 자, 법원, 여기서 법원이 이제 대법원, 뭐 고등법원 그런 뜻이 아니죠. 법의 근원, 원자가 근원 원자입니다.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그러면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관습법에 의하는 게 아니고 법률에 의한다는 뜻이 담겨 있죠.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법률의 규정에 따르고,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법률의 규정이 없으니까 관습법에 따른다. 관습법에 의하고, 그러면 관습법이 없으면 법률의 규정도 없고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따른다.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적용 순서가 법률, 제정된 법률, 제정법이 1차적으로 적용이 되고, 이게 없으면 관습법이 있나를 살펴보고, 관습법도 없다가 되면 조리에 따른다. 이런 뜻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06번 단락에 이 민법전을 보면 괄호 1번은 읽어보면 되고, 괄호 2번에 보면, 자, 우리 민법전은 1편 청취, 2편 물권, 3편 채권, 4편 친족, 5편 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구성 방식을 판택텐 체계라고 부르는데, 뭐 판택텐 체계의 특징은 그 밑에 나오죠. 개념을 통한 추상화 및 체계화.
자, 추상화에 있는데 이게 규정 순서가 추상적인 것에서부터 구체적인 것으로 나아갑니다. 앞에는 추상적인 것을 규정해 놓고 그 다음에 조문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구체적인 것을 규율을 해 나갑니다. 자, 추상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은 이게 상대적인 거죠. 예. 구체적이다 그런 것은 이게 몸을 갖추었다니까 어떤 형체를 갖추고 형체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게 구체적인 거고 그 형체에서부터 추상 어떤 거기서 핵심적인 요소만 몸은 다 떼내버리고 핵심적인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만 꺼내가지고 표현하는 게 추상적인 거죠. 자,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사람을 더 구체화시키면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여기서 남자라 하더라도 또는 여자라 하더라도 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나이가 3살이냐 4살이냐 소년이냐 청년이냐 노년이냐 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또 이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 남자, 나이 어린 남자, 나이 어린 여자, 젖먹이 아이 이렇게 구체적인 모습에서 공통되는 것을 본질적인 것, 언어를 말을 할 줄 아는 생명체, 이런 식으로 추상화 시켜버릴 수가 있죠. 말을 할 줄 아는 생명체, 그 사람인데, 근데 이게 영아인지 소년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전혀 분간이 안 되고 이렇게만 표현하는 게 영아, 소년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비해서 추상적인 표현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덱텐 체계는 추상적인 것을 앞에 배치하고 나아가 뒤로 갈수록 구체화되어 나간다. 이런 체계가 판덱텐 체계죠. 예를 들면 권리 같은 것도 민법 총칙에서는 모든 권리에 관한 규정을 합니다. 근데 제2편 물권에 가면 권리를 좀 더 세분화해서 물권, 이 제2편, 제3편 채권, 그 다음에 물권 채권만 있는 게 아니라 인격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권리가 있죠. 근데 물권 채권은 권리라는 표현에 비하면 훨씬 더 구체화된 거죠. 물권 채권을 추상화시켜버리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권리다. 이렇게 추상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권도 이게 그러면 권리라는 표현에 비해서는 구체적인 표현이지만 이것도 상대적인 겁니다. 물권도 종류가 또 많잖아요. 소유권, 점유권, 저당권, 전세권. 물권을 더 구체화하면 또 이렇게 점점점 구체화되어 나갑니다. 물권편에 가보면 맨 앞에 물권 총칙 써놓고 그 뒤로 이제 넘어가면 점유권, 소유권 이렇게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더 구체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이런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바로 판덱텐 체계고 우리 민법이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7번 단락은 안 중요하니까 넘어갑니다. 강의 스킵이고 그 다음에 관습법은 다음에 봅니다.